안녕하세요. 저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김진숙 연구관입니다. 네, 저희 과에서는 그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 등급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저는 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식중독 예방 목표는 그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식중독 예방관리, 사후관리, 그리고 교육 홍보 이렇게 크게 나누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세부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지금 잠정으로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정도 예상한다고 적어드리긴 했는데 아직 최종 통계가 나온 건 아니라서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이제 연중 진행되는 내용하고 이제 월별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월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6월 또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있었고요. 예, 저는 2022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식중독 원인 조사 체계 강화 부분에 이제 더욱 역점을 두었는데요. 그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조사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학교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50인 이상 이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지자체 선생님들하고 이제 저희 식약처의 지방청 아니면은 또 식약처 본부에서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15인 이상인 경우도 이 합동조사에 포함시킵니다. 네, 작년 상반기에 선생님들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는 그 15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꼭 반드시 그 지방 식약청, 그다음 아니면은 저희 식중독 예방과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합동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또 원인 식품 추적 조사 강화 부분에 있어서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 출동하기 전에 현장 보존 지시를 하시잖아요. 이때 반드시 그 보존식을 보관하는 집단 급식소라고 하면 140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그 보관할 수 있도록 좀 지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소독은 원인 조사 고의적 방해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 꼭 저희 현장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출동하시기 전에 식중독 보고관리 시스템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진짜 여의치 않으시다고 하면 그 전화로라도 유선으로라도 그 저희 지방청이나 아니면은 그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에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식의 경우에는 뭐 전량 채취하는 거 이제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보존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보존식이 없는 경우에라도 그 현장 조리식품이나 전처리된 식재료 또 보관 중인 계란 등 이런 원재료를 반드시 좀 같이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전처리된 식재료라고 하면 뭐 재워둔 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숙성을 위해서 이제 계란물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중독 원인 식품 선정 참고 자료를 올해 이제 식품안전관리 지침에다가 넣어드렸는데요. 과거 식중독 사고가 났었을 때 이제 원인균이 뭐 병원성 대장균일 때는 실제로 뭐 샐러드나 진미채나 육회, 초밥 이런 데서 이제 검출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그 몇 년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담아 놓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좀 보시고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그 검체를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원인조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이제 또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저희 과에서는 그 매년 그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인식품 규명률 지표 비중을 강화했는데요. 기존의 20%에서 30%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최근 5년 대비 당해년도의 원인 규명률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당해년도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이제 원인 식품 규명률 건수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식중독 몇 건에 대해서 원인 식품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도 평가 기준이 변경됩니다. 예, 기존에는 당해년도 그 원인식품 규명률이 없었는데요. 이제 올해 운영을 하고 이제 내년도 평가하는 실적부터 들어가겠죠. 예, 당해년도 원인식품 규명률이 똑같이 시도와 마찬가지로 30%가 반영이 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당해년도 식중독 신고 건수 대비 원인식품 규명 건수의 백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시료를 잘 수거해가지고 잘 의뢰해 주셔야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잘 분석해가지고 원인식품 규명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보건환경연구원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에서 신속 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하는 곳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그 통계를 보면 그 환자에서 신속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균을 중심으로 이제 그 원인 식품을 추적을 할 때 좀 더 규명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인체 검체에 대해서 신속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나온 원인균을 중심으로 이제 원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좀 그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원인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게 원인 식품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거 이제 수거를 하시더라도 그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껍질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 검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위생치약 집단급식소 등 위생점검 강화 부분인데요. 그 2020년도에 이제 안산 유치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가 이제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주관으로 전수점검이 이제 작년 2021년부터 이제 정례화됐는데요. 그래서 학교 유치원 및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기 전수 합동점검이 2월, 8월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 합동점검이 6월, 10월에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육이 1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취약 급식시설 등 특별 위생 점검이 4월, 5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탁 말씀입니다. 그 식중독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발생했을 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식약처에 반드시 좀 연락되도록 예, 이제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속 검사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간 검사 결과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빨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라는 게 이제 원인을 밝혀낸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 최종 목표는 원인 식품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식품 그러니까 이제 식중독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균이 어떤 식품에서 이제 검출됐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빨리 주셔야 저희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그 식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 등록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중독이 날 때 이제 그 관계된 그 집단급식소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저희가 조기 경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그 경보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록 잘 업데이트 해주시고 등록 안 한 곳은 꼭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내실화를 위해서 그 예방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목표는 5,000개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중독균 추적 관리 및 예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식중독 예방과 방경야 연구관입니다. 먼저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은 식중독균에서 분리된 균들에 대해서 신변종 여부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시도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위생부서에서 참여하여서 매년 12,000건의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 검사는 그 검체는 식중독 원인 조사 및 그리고 농축수산물 모니터링 그리고 기준규격 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온 식중독 균주를 저희 식약처로 보내주시면 식약처에서는 식중독균 특성 정보를 DB화하고 식중독균의 체계적 보관 관리를 하기 위한 식중독균 자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식중독 원인 조사 시 분리된 식중독 균주가 많이 지금 DB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꼭 식중독 원인 조사 시 분리된 식중 균주를 꼭 미생물가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김밥, 밀면, 계란 등의 식품이 포함되어서 검사 계획에 수립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어떻게 균주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식중독균 원인 조사 시에 식중독균을 PFG라는 로 이용해서 저희가 유전자 지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건에서 범인의 몽타주 수준으로 식중독균에 대해서 원인 조사 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NGS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전장 유전체 전체 유전체를 분석을 하게 되면 범인의 증명사진 수준으로 전체 식중독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약처에서는 식중독균 특성 정보를 DB화해서 식중독균 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균주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500건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부탁드릴 말씀은 식중독 원인 조사 시 분리된 식중독 균주가 꼭 식약처로 송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감시 체계 사업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 체계 사업은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쓰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 등의 680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식약청에서 360건, 시도보안연과 시도위생부서가 협업하여서 320건이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이 1년 평균적으로 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한 50% 정도 검사가 되지 못해서 올해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집중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월에서 4월 그리고 겨울철인 10월에서 12월 중에 검사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라고 하여서 집단급식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시에 집단급식소 체크리스트에 지하수의 살균 소독 장치 확인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올해 특히 이런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에서 20년, 21년 동안에 교육이나 홍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식품 안전 나라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을 못하여서 활용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콘텐츠가 필요한데 어떤 걸 쓰셔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식중독 예방 소통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중 지자체 추천을 받아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시군구에 2명 이상으로 지정을 하여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교육 콘텐츠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급식소, 조리 관계자 대상의 식중독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3, 4회 정도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에서 작년에
저희가 그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캐릭터를 개발을 하였고 이 캐릭터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캐릭터로 저희가 지킬 박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 축제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입간판, 인형탈, 배너 등을 대여해 드릴 테니 그 저희 1월 중에 수요 조사 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 내용입니다. 지킬 박사는 보시는 것처럼 음식 먹는 위생적인 청결한 손을 의인화하였고 이름을 그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님을 저희가 캐릭터로 만들었고 그리고 식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케어루랑 라시로라는 저희가 그 캥거루 이미지로서 부모 그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 이미지와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어린이를 만든 어린이의 그 역할을 하는 나시로라는 나트륨 슈가로라는 이름을 명칭을 하여서 두 가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캐릭터를 저희가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 랩핑을 하였고 입간판이라든지 인형탈을 지금 제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것들을 그 지자체 축제나 행사 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중독 예방 교육입니다. 그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식중독에 대한 교육이 실적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부터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온라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식품안전날에 탑재해 놓았고 특히 올해는 그 사회복지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저희가 그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금 그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료되면 저희가 그 지자체에 그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특히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서 많은 그 학교 급식 관계자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서 교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및 음식 문화 개선을 말씀드릴 식중독 예방과 김윤정 사무관입니다. 우선 22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프랜차이즈와 더불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덜어먹기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간소한 상차림 등 낭비 없는 식문화 실천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22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배달 음식점 중심의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많은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내에 음식점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맛집이나 특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의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협회나 지자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맛집 등의 개별 음식점 등에서도 위생 등급 신청이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 기술 지원도 제공하여 지정을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점 위생 등급 컨설팅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2021년도에는 1,307개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을 하여서 422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확대하였고 지정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는 3,000개소로 기술 지원 대상 업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등급 지정 업소는 지속적인 위생관리 수준 유지가 중요한 만큼 사전 현장 컨설팅인 기술 지원을 우선 다시 좀 이 부분만 할게요. 네. 등급 지정 업소는 지속적인 위생관리 유지 관리가 다시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급 지정 업소는 지속적인 위생 수준 유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전 현장 컨설팅인 기술 지원을 지정 업소에 대해서도 그냥 읽어야겠다. 죄송해요. 등급 지정 업소의 지속적인 위생 수준 유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전 현장 컨설팅을 지정 이후에도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저희가 강화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식당 만들기에 대한 캠페인과 더불어 음식점 위생 등급 수기 공모 등 스토리가 있는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2022년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덜어먹기 등 안전한 식문화 정착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위생 등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노력을 취하고자 협력을 강화하기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5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던 포상을 올해부터는 5월에 식품 안전의 날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